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던질 것이다. 그 질문에 담긴 깊이와 파장은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다. 그 깊이가 얼마나 되든 나의 관심사는 아니다. 그저 당신이 변화를 향해 한 걸음 움직이길 바랄 뿐이다. 나의 한 가지 질문은 당신 인생 전체를 감싸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루고 싶은 것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을수록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없어 포기하게 됩니다. 그 단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은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단순함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단 하나, 원싱에 대해 집중하겠습니다. 저자는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 옹기니는 구세이,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만 파고들어라.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가? 그들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룩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 시간이 곧 성취를 얻기 위한 화폐라면 어떻게 누군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더 많은 화폐로 바꾸는 것인가?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에 모든 걸 집중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것이다. 파고든다는 것,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은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연결짓는 아주 단호한 방식이기도 하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파고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커다란 성공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과 할 일 목록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 감당할 수가 없다. 성공은 더 멀게 느껴지고 결국 하찮은 결과에 만족하고 많은 일이 생기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처럼 얇아진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길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 일을 자꾸 더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마감 기한을 수시로 놓치게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며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함께 보내기도 힘들게 된다. 이 모두가 생각보다 얻기 쉬운 것들을 쫓으며 쓸데없이 노력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어디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통한다. 단 하나의 목적의식,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선택적 집중의 놀라운 효과. 보통 성공한 사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성공은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키는 마라톤 경기가 아니라 단거리 경주다. 건전한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켜 달리는 단거리 전력 질주이다. 성공은 옳은 일을 해야 얻는 것이지 모든 일을 제대로 해야 얻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선택적으로 집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하며 당신이 그렇게 될 것이다. 좋은 본보기로 올림픽 수영 챔피언 마이클 펠프스가 있다. 그는 어릴 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유치원 선생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이클은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재능도 없습니다. 아드님은 앞으로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할 거예요. 11살 때부터 그의 코치를 맡았던 밥 바우먼은 펠퍼스가 말썽을 많이 피워 벌을 받은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런 부정적인 행동은 그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종종 나타나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퍼스는 수십 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6개와
동메달 2개를 땄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8개라는 대기록을 세워 수영의 전설 마크 스피츠를 앞지르기도 했다. 그가 획득한 18개의 금메달은 종목을 막론하고 올림픽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개인 기록이다. 오늘날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마이클의 집중력은 정말 놀라워요. 바우먼은 그것을 그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던 소녀는 이렇게 큰 성과를 올리게 되었을까? 비결은 단순하다. 펠퍼스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서 선택적 집중을 발휘했던 것이다. 14살부터 베이징 올림픽까지 펠퍼스는 일주일에 7일, 1년 365일 훈련에 매진했다. 그는 일요일에도 훈련을 하면 경쟁 상대에 비해 1년에 52일을 더 훈련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매일 물에서 최대 6시간씩 보냈다. 에너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그의 최고 장점 중 하나입니다. 코치 바우먼의 말이다. 펠퍼스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단 하나에, 그리고 다시 그것을 하나의 습관, 매일 훈련하는 것에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바른 습관 개발에 어떤 성과가 따르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 준다. 거기다가 때로 관가되는 뜻밖의 소득도 얻을 수 있다.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펠프스는 수영장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강점을 선택적 집중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었고, 그 습관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우리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균형이 안 잡혔다고 말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무언가는 언제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삶이 끝날 때 무언가 마무리되지 못한 일이 남게 되어 있다. 그것을 모두 해내려 애쓰는 건 소용없다.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일들은 미완성인 채로 남기는 것이 탁월한 성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와 같다. 하지만 모든 것을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때 바로 중심 잡기가 필요하다. 다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까지 가거나 나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으면 된다. 이는 당신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11년간 7,100명의 영국 공무원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습관적인 야근이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한다. 11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67%나 높았다. 중심 잡기는 정신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 중심을 잡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일과 개인적 삶 사이에 중심을 잡는 것과 각각의 시간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다. 직업적인 성공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다.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선택한 다음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으로 균형을 깨뜨려야 한다. 다른 문제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지 않도록 가끔씩 중심을 잡아주면 된다. 개인적 삶에서 무엇보다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고 가족과 친구를 알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한다. 개인적 삶에서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라면 간격을 짧게 두고 수시로 중심을 잡아라. 짧게 가면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과 관계를 잃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다. 직업적인 삶에서는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불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길게 가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개인적 삶에서 버리고 가는 것이 없게 하고 반대로 직업적 삶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즉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나 어느 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일은 맨 앞에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관심을 쏟아라. 훌륭한 삶이란 곧 다른 여러 부분의 무게를 맞추는 삶이다. 거절하면 자유로워진다. 언젠간 누군가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아니오를 1000번쯤 한 후에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말이다. 젊은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집중할 때마다 방해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목표 지점에 이르기도 전에 자꾸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이나 사물에 반드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동료들은 당신에게 조언과 도움을 청할 것이다. 팀원들은 당신을 자기 팀에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친구들은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할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으로부터 각종 초대장과 방해가 날아든다.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단 하나와 궁극적으로 원하는 성과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무언가에 대해 예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거절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결국 크게 성공하는 가장 좋은 것은 파고드는 것이다. 그리고 파고들 때는 다른 일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파고든다는 개념에 대해 스티브 잡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애플에서 생산한 혁신적인 제품만큼이나 스스로 포기한 제품에 대해서도 매우 큰 자부심을 느꼈다. 1997년 회사에 복귀한 후 2년 동안 그는 애플에서 생산한 제품의 가지수를 350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였다. 그 기간에 제안되었던 다른 모든 신제품 아이디어를 제외하고도 기존 제품에 대해 340번이나 안 된다고 말한 셈이다. 집중에 대해 생각할 때면 집중이란 예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집중이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잡스는 아니오맨이었다. 예라고 말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과 같다.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예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누군가를 위해 해주어야 할 일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당신이 시도하는 모든 일의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든다. 결국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면 기쁘게 해주질 못할 단 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명심하라.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가진 최고의 우선순위다. 이것만 명심한다면 정해둔 시간을 잡아먹을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쉬워진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거절하는 방법이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누구나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려 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등 이유는 많다.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기쁜 일이고, 남들을 돕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충만감을 가져다 준다. 특히 중요한 대의나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바람 대신 나 자신의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했다. 존경의 뜻을 담아 거절해도 되고 단칼에 거절해도 된다. 그리고 부탁을 승낙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연결해주면서 거절해도 된다. 하지만 거절할 때 느끼는 단기적인 고통을 참지 못해 승낙하는 것은 당신의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부탁을 받을 때마다 매번 거절하는 것이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 필요하다면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식으로 거절하는 방법도 있다.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당신이 다른 곳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 아니면 아예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을 또 다른 접근법을 제안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결국 부탁을 승낙하고 말았다면 예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책자나 파일, 문서화한 설명서, 미리 정해진 교육 시간 등은 미리 확보해둔 자신의 시간을 보호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남들에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나는 영업 관리자로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거절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언둔자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다. 이것은 최고의 자유와 유동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당신의 재능과 능력은 한정된 자원이고 시간 역시 한정되어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로 삶을 채우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십중팔구 거절해야 하는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예를 말하고 나머지에게는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을 때 비로소 남다른 성과가 가능해진다. 잘 들으셨나요? 당신의 눈앞에 귀엽고 깜찍한 토끼가 두 마리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면 둘 다 놓치게 됩니다. 오직 당신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단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복잡한 세상,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저도 정말 이루고 싶은 단 하나, 원싱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